자, 뭐 일단 2번은 그죠, 틀릴 게 도저히 없어 보이는데 두 명이 틀린 상태였고요. 자, 3번도 진짜 뭐 별로 없죠. 뭐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은 뭐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특별할 건 없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사실 6번에 배치되진 않아요. 이 정도면은 8번은 갑니다. 이 정도면은 아니면 19번 쪽으로 가거나. 그래서 실제로 평균 난이도가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7번 문제 같은 경우에 오늘은 그래도 조금 많이 맞았는데 사실상 월터반에서는 한 명 맞았어요. 7번을. 전원 다 틀리고 딱 한 명 맞았어요. 7번에서.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상태. 아니 뭐 간단하게 한 번만 봐볼게요. 자, 이상의 자연수. 잠깐만. 나 이거 마이크 어디다 놨지? 여기 있구나. 미안해. 나의 기억력이랑. 미안. 자, 그래서 지금 7번에서는 이상의 자연수라고 그랬는데 4로그 AX는 X-1. 그쵸? 얘가 지금 부실근 B실 가는데 B랑 C가 다 5를 사이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A가 숫자가 얼마인지 알더라도 우리가 이거 근 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못 가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가 나왔다. 그럼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라 그랬죠? 당연히 인수분해예요. 저기 미조건 선택자도 일단 방부등식 문제는 인수분해가 1순위입니다. 그렇죠? 왜? 대수적인 인수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거는 초람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를 들어가는데 제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 뭐밖에 없다? 그렇죠?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면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가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는 그러니까 근이 실근이 한 개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해서 실근 개수를 그래프적으로 대략 찾아낼 수는 있고 그 다음에 그 실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이값 정리잖아요. 그쵸? 사이값 정리.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5를 집어넣어 봤는데 얘가 더 크더라. 근데 6을 집어넣어 보니까 얘가 더 작아졌네. 그러면 그 사이에서 무조건 근이 있겠네. 연속이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거를 디테일하게 계속 수학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존틀 딱 교육과정에서 고3한테 희망하는 바는 딱 여기까지예요. 이 정도만은 알고 있어라. 그쵸? 요거. 자, 얘도 지금 똑같은 얘기죠? 이거 가지고 그래프 그려줘야 되는데 방정식은 못 푸네. 이거 그 인수분해를 못 푸니까 그래서 얘도 그리고 하는데 이걸 딱 그리는 순간 그러고 보니까 절편은 궁금하잖아. 얼마? 이해좀 1. 그쵸?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1이잖아요. 그죠? x-1이니까 얘도 1,0 지나가네. 그럼 기울기 일자는 직선이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실근이 2개 나올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아예 뭐 문제에서도 두 실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그때 두 실근이 하나, 둘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게 5랑 그게 5를 전후로 가진대요. 그럼 뭐 당연히 x가 5인 상태에 있겠죠? 왜? b는 1이고 c값이 b 5보다 커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다? 사이값 정리. 그래서 5 집어넣었을 때 지수함수, 로그 함수가 4보다 더 크다. 얘가 지금 5,4니까. 그쵸? 얘 집어넣으면 4로그 a 5가 되는데 얘가 지금 4보다 크면 되는 거죠. 같으면 안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그냥 요걸로 정리만 해주면 답이 될 겁니다. 등호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8번은 딱히 할 게 없어 보이죠? 그 다음에 뭐 9번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볼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9번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잖아요. 저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9번에서 그냥 그래프를 주지 않고 이걸로 주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뭐 특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특별하진 않죠. 이거 뭐 얘 뭐야? 마이너스 파이에서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그쵸? 4분의 x. 그쵸?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 코사인 4분의 x다. 그죠? 그걸 갖다가 그냥 돌려서 써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그냥 꼬아놓은 상태고. 그럼 잠깐만. 얘가 지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럼 적분하면 되겠군. 3분의 8파이부터 마이너스 1까지. y는 마이너스 1인데 이상한데?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적분하는 건 아니겠죠. 뭐 미적분도 아니고. 무조건 대칭성이라고요. 괜찮죠?
대칭이 존재하는 애들은 그냥 무조건 대칭성.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사실 대칭성이 없지만 삼각함수는 뭐예요? 사인만 해도 대칭이 지금 몇 가지예요? 아우 수도 없이 많죠. 직선 대칭만 좌우 대칭으로 지금 뭐 꼭지점마다 다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정 가운데 지점에서 0인점들마다 전부 다 점대칭 다 튀어나오니까 삼각함수 들어가는데 대칭성 그래프 나오는데 대칭성 안 나오는 문제 나오기도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넓이 특히 넓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대칭성이에요. 그렇죠? 자, 그거는 뭐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탄젠트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전체적으로 많이 맞긴 했는데 간단하게 한 번만 봅시다. 요거는 그래도 좀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니까. 자, 그래서 10번 문제를 봐보면 fx는 0부터 x까지 인테그랄 t제곱 플러스 로그 16 a제곱분의 이렇게 되겠고 t 플러스 로그 16a제곱 dt d에 그렇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일단 맨 처음에 딱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어때요? 좀 약간 공포스럽게 생긴 건 있어요. 왜? 인테그랄도 있지 거기에다가 로도 껴있지 심지어 미지수도 껴있지 이게 좀 되게 헷갈릴 수 있죠. 자 근데 이 열면 목이 들어오겠지? 모기의 습격 받아라. 미안해. 추운가? 춥나? 알았어 닫을게.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일단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어떤 식이 주어지든 간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가장 바깥쪽이에요. 큰 거부터 잡아야 돼요. 큰 거부터. 그럼 fx라는 그 함수의 식이 이따만큼 나와 있는데 가장 넓게 본다면 뭐예요? 피족분 함수 보는 게 아니고 피족분 함수 바깥쪽 보는 거예요. 정적분으로 정의가 돼 있구나. 그렇죠? 그럼 정적분으로 정의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1순위 윗끝 아래끝 똑같은 거 넣어보고 두 번째 이제 미분해 보는 거죠. 자 등식상 변수 x가 지금 피적분 함수 안에 없어요. 여기 있으면 그냥 무조건 전개서라도 빼내야 됩니다. 괜찮죠? 안 그러면 치환이고 미분이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빼내줘야 되고 근데 다행히 없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미분하면 되겠네. 그럼 그대로 미분했을 때가 이차함수구나. 요거는 그냥 a제곱으로 써서 마이너스를 갈게요. 그죠? 일부러 하나하나 전부 다 그냥 지저분하게 만들어놨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2차 함수인 걸 알고 있어요. 그죠? 2차 계수가 1이고 1차 계수 로그 16a제곱에 마이너스 상수항 로그 16a제곱.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또 뭘 봐야 된대요?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3 사이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대요. 도함수잖아요. 도함수가 양수로 나와주면 되는 거죠. 그쵸? 미분 가능한 함수는 증가할 때는 그 구간 안에서 계속 양수만, 기울기가 양수만 나오면 되니까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는데 미분이 불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이미 적분된 건데. 그쵸? 도함수가 다 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전부 양수. 양수 아니 0도 됩니다. 그쵸? 잠깐 증가하다가 마는 건 괜찮아요. 상수함수는 0 되면 안 되죠. 증가를 아예 안 하니까. 걔만 조심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열린 구간으로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3까지니까 당연히 얘를 갖다가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랑 엮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와 이거 로그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로그 때문에. 근데 이 로그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동일한 꼴 반복되면은 아예 그냥 통으로 보는 게 낫죠. 물론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a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아예 상관은 없는데 귀찮으니까 아예 라지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렇죠? 자 그럼 x제곱 빼기 ax 플러스 a예요. 그렇죠? 야 요게 0보다 커나 틀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대칭축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대칭축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3이라는 구간이 지금 대칭축을 포함하냐 안 하냐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왜? 아니 이 구간에서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얘 값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안에 최소값이. 그러니까 최소가 지금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3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렇죠? 아니면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3이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3이 그냥 증가만 하고 있는지 이거 다 따지고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칭축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A 값을 놓고 보니까 얘 뭐야? 얘 양수함수 지금 다 나올 수 있네.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를 당연히 나눠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자, 요게 지금 첫 번째라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분의 3 나와야 돼요. 아, 2분의 a가 2분의 3보다 큰 경우.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a가 3보다 큰 상태가 되겠고, 자, 요때는 a가 로그 16a 제곱이니까 뭐 요거는 2분의 1 로그 2a라고 그냥 잡읍시다.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로그 2a가 6보다 큰 상태니까 a가 얼마? 2의 6제곱 64보다 큰 상태. 그렇죠? 64보다 큰 상태는 지금 요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여기 x에다가 2분의 3 집어넣어서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제일 작은 게 2분의 3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f'에다가 2분의 3 집어넣었을 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이걸로 정리해주면 된다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뭐 그대로 집어넣어서 4분의 9 빼기 2분의 3a 플러스 2분의 3. 그쵸? 이게 항상 성립하게 돼줘야 되니까 얘는 2분의 3a가 작거나 같다. 얼마지? 4분의 6, 4분의 15. 야, a 값이 지금 약분해주면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근데 아까 전에 a가 2분의 1 로그 2a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a 값이 32보다 작거나 이거 뭐 좀 이상한데? 이건 좀 이상한데? 2분의 3 집어넣었을 때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응? 응? 미안해. 이거는 안 된다. 그쵸? 결론은 얘는 지금 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내가 지금 계산 실수 나온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그쵸? 자, 그래서 A가 64 초과되는 경우 중에서는 요거는 지금 존재할 수 없다.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 A가 64 초과하는 경우에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나 이거 뭔가 좀 잘못 썼나? 대칭축이 2분의 A가 맞는데? 2분의 A가 맞는데. 나 진짜 바본가 보다. 나 여기다가 2분의 3을 써놓고서는 요거 A인데 왜 2분의 3을 썼지? 미안해. 미안해. 실수. 야, 큰일 났다. 시작부터 실수를 해버리면 어떡하지? 이야, 미안해. 2분의, 또 2분의 3이라 썼어. 미안해. A. 미안.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넘기면 2분의 A가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약분해주면은 A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라지 A가 방금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요거 정리해주면 뭐가 돼요? 그쵸? 요거랑 똑같으니까 2분의 1 로그 2A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로그 2A가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2의 5제곱 512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이 범위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2분의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2분의 3보다 작다. 등호는 어디 넣어도 사실 상관은 없죠. 어디다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넘겨서 진행해주면은 마이너스 1, 4분의 1 로그 2a,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3이니까 a 값으로 가능한 거는 얼마지? 마사. 야, 이거 지금 의미가 없잖아. 그쵸? 마사니까 16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얼마죠? 6이죠? 2의 6제곱 64보다 작을 때, 그쵸? 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잠깐만 벌써 요 안에서만 봐도 16분의 1까지가 범위면 당연히 이 범위는 나올 리가 없겠죠. 왜냐면 여기는 전부 0보다 1보다 작은 애들밖에 안 나올 거니까
자연수에서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만 일단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상태는 어때야 돼요? 꼭지점에서 제일 작네요. 그렇죠. 꼭지점에서 제일 작아요. 제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써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a 값이 0과 4 사이로 나와주면 되겠고, 얘가 2분의 1 로그 2a니까 이게 0과 4 사이가 되려면 로그 2a가 0과 8 사이가 될 거라서 이 0보다 커놨다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1보다 커놨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2의 8제곱이니까 256. 그쵸? 자, 이렇게 되겠네요. 한마디로 이 범위 안에서 다 되죠? 그럼 뭐야? 1부터 26까지 다 되는, 1부터 64까지 다 되는데 또 64부터는 512까지 다 돼요. 그래서 512개가 답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등호는 어디다 넣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다 등호 다 집어넣어놔도 상관없어요. 다 등호 집어넣어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다 집어넣어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64가 가능한 상태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맞았는데 11번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해보고 간단하게 맨날 간단하게 한다 그러고선 길어지는데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11번.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bn이라는 수열이 홀수만 싹 다 더하는 수열이에요. 일단 이거부터 할게. A1은 1.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양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딴 거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 그쵸?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은 홀수만 싹 다 더하죠? 그죠? 굳이 넣어보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A1, A3, A5 등등등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A, 2n-1까지 더한 거. 그 다음에 CN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보면은 얘는 그냥 짝수만 싹 다 더하는 거잖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2K. 그렇죠. A2, A4부터 A2N까지 더하는 상태예요. 자, 거기에서 B에는 공비가 2인 등비수열. 그렇죠. 얘는 공비가 2인 등비수열. 그죠? Bn 자체가. 그 다음에 C에는 공비가 5인 등비수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걸 가지고 뭘 구해달래요? 시그마 n은 1부터 6까지 로그 an을 싹 다 더했더니 4 플러스 로그 1이에요. 그러면 얘를 an을 찾아서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요. bn 등비수열인 것까지는 좋은데 합으로 연결돼 있죠? 지금 합으로 연결돼 있다. 이게 사실 뭐랑 똑같은 얘기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만약에 함수급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f 2x-1을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지금 얘랑 동급이라고요. 괜찮아요? 시그마가 n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랑 거의 동급이라고요. 그것도 변수로 정의가 돼 있는 애랑 동급이니까 뭐 하고 싶어 이거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냥 바로 미분하고 싶어지죠. 미분하면 f 2x-1 나오니까 얘도 똑같이 들어가 주자라는 거야. 근데 그게 수열에서는 뭐라고요? 요거라 그랬죠? 그렇죠. sn 빼기 sn 마이너스. 이게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과 똑같은 애라고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bn-에 그래 그럼 bn- 집어넣어보자. 그럼 얘는 지금 k는 1부터 n-1까지 ak-1 그럼 얘는 a1, a3부터 a2n-3까지 갈 거니까 얘를 지금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값 뺀다. 그러면은 bn 빼기 bn-1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a2n-1 나오겠죠? 왜냐면 싹 다 지워지니까. 그렇죠? 자, 이때 n은 대신 뭐라고요? 2부터. 괜찮죠? 1은 무조건 따로 계산. 1 집어넣으면 b1은 a1이구나 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맞다. 공비가 2라 그랬지. 그쵸?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bn-1로 써도 되죠. 어차피 공비가 2니까. 괜찮죠? 그러면 뭐예요? 이거 그대로 정리하면 두 개에서 한 개 뺐으니까 bn-1이 그러면 a2n-1과 똑같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an이 1, 2, 3, 4, 5, 6만 알면 돼요. 그럼 짝수는 지금 홀수는 여기서 그냥 다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지금 딱 봤을 때 A1은 B1. 그렇죠? A1은 B1. 그렇죠? 이대로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A3는 어떻게 구해요? A3는 여기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죠. n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B1이라는 얘기야. 똑같네. 괜찮죠? 근데 B1이 A1이잖아. 요건 아까 생각해보니까 1이라고 했네. 그럼 얘도 1이네. 괜찮죠? 그러면 A5는 뭐예요? 그럼 여기다가 n에 3 집어넣으면 되니까 B2가 되잖아요. B2. 근데 B는 어차피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보다 2배. 그냥 얘구나. 그죠? 이렇게 그냥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1, 4, 5항만 빨리 뽑아낼 수 있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CN-1 집어넣어서 빼봅시다. 자, 빼면은 CN 빼기 CN-1. 그럼 당연히 뭐 짝수 번째형에 관련된 내용이 다 나오겠고, 다만 2항부터, 그죠? 2항부터. 자, 그러면 1항은 어떻게 구해요? 1 집어넣어야죠. 그냥 A2예요. 괜찮죠? A2.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봐봐요. 이 공비가 5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게 지금 뭐라고요? 5배의 CN-1로 쓸 수 있으니까 얘 통째로 4배. CN-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방금 한 것처럼 똑같이 짝수 얘는 일단 C1이야. 그쵸? 그러면 4항은 어떻게 구해요? 얘네다가 2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2 집어넣으면은 4C1이야. 그쵸? 4C1. 근데 C1이 A2였잖아요.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4A2가 되겠네. 괜찮죠? 4A2. 왜? 한쪽으로 다 몰아서 보려고. 한쪽으로. 그쵸? 자, 그러면 A6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 집어넣었죠. 4C2네요. 괜찮죠? 근데 얘는 지금 공비가 5잖아요. 그죠? 공비가 5. 그러니까 얘는 지금 20A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로그로 다 묶어주면은 A1, A3, A5 이거 3개 다 곱해주고 2 나오고요. 얘 3개 다 곱치면 A2, A2, A2 그쵸? A2 세제곱에다가 4 곱하기 20, 80 A2 세제곱 그쵸? 요게 지금 얼마? 로그 10의 대제곱 2만이죠?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2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바로 정리가 될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12번도 한번 얘는 지금 그래 문제 취지가 뭔지 딱 보이죠? 그냥 SM 뺏기 SM-1이에요. 그죠? 진짜 거의 무조건 나온다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도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얘도 지금 수열의 함 나왔다 그러면은 만약에 저만식 지금 힘 빼고 있는 상태인데 얘 안 나올 리가 있을까? 무조건 나온다니까. 진짜로. 저만식의 힘을 줄인다면 갈 데가 얘밖에 없어요. 왜? 함수 입장에서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랑 거의 동급이니까. 괜찮죠?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러면 12번도 볼게요. 자, 12번은 얘는 틀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문제가 이게 자칫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12번 문제는 사실 굉장히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푸는데 빠른 친구는 한 1분이면 끝낼 수도 있어요. 얘는 뭐 빨리 안 끝나지. 기니까. 그쵸? 자, 우리가 지금 12번 문제의 핵심은 연속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연속 함수에 관련된 얘기 나왔다. 그러면 사실 어때요? 연속의 정의는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똑같다. 그냥 이게 정의잖아요. 괜찮죠? 연속의 정의 자체가. 근데 문제는 우리가 두 개의 함수의 그 곱에 관련된 게 많이 나오죠. 참고로 연속 더하기 연속은 연속 맞아요. 그렇죠? 연속 빼기 연속도 연속 맞아요. 그럼 연속 더하기 불연속은? 얘는 100% 불연속이에요. 그렇죠? 100% 불연속. 뺄셈도 마찬가지로 불연속입니다. 그럼 만약에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은? 불불은 절대 몰라요. 불불은 다 해봐야 돼요. 그냥 노가다로 작아놓고 함수값 다 해야 됩니다. 불불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곱하기를 봤을 때 뭐 얘는 당연히 연속이에요. 괜찮죠? 연불. 이게 문제잖아요. 요게. 그쵸? 근데 얘는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이게 연속이기 위해서는 곱한 게 통째로 빡 나와야 돼요. 0으로 연속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왠지 이해되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 자, 그러면은 그 뒤에 불불로 곱하기면 얘는 어때요?
자, 교평수도 그렇고 빈출형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불분은 방법이 있다? 없다. 그냥 불분 다 그냥 좌표함수 함수값이에요. 다 해야 돼요. 단어가 다. 괜찮죠? 아예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거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그냥 통째로 곱한 상태에서 그럼 뭐 F 뭐 0 플러스 G 0 플러스 F 0 마이너스 G 0 마이너스 원래는 뭐 리미트 0 플러스 이렇게 가야 되지만 그쵸? 이게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면 이거 다 봐야 된다고요. 불불이면. 그쵸? 연불도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연불도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근데 연불 어차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빵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쵸?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만약에 불연속이라고 쳐봐요. 여기 뭐 1, 2, 3이라고 쳐봐요. 얘 연속이라고 쳐봐요. 연속인데 뭔지 몰라. K라고 쳐봐요. 곱한 게 연속이려면은 당연히 K 값이 지금 얼마 나와야 돼요? 빵 나온다니까. 그쵸? 빵밖에 없어요. 다 곱한 게. 연불은 그냥 무조건 빵밖에 없다고요. 불연속 지점에서. 얘가 빵. 괜찮죠? 그게 아니라 다 다르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는 문제는 뭐냐? 너무 또 뻔한 레퍼토리죠. 이건 지금 엄청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지금 대세예요? 지금 대세 아니에요. 이미 옛날에 대세지. 그럼 지금은? 지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지금은 다 섞여서 튀어나오는데 당장 한 3, 4년 전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 뭐예요? 이번 9월 평가원에도 나왔잖아요. 연속분해 연속이든 연속분해 불연속이든 불연속분해 연속이든 불연속분해 불연속. 그죠? 분수꼴. 그죠? 분수꼴. 일단 분모 0 나오면 이건 빼박 불연속이에요. 분모 0 나오면 빼박 불연속. 그쵸? 근데 만약에 0인 지점에서 함수값이 딴 데로 지정돼 있다. 그러면 약분시켜서라도 극한 통해서 연속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그거 조심해줘야 되는 거. 그쵸? 그러니까 요거까지 엮어가지고 연불 갖다가 쓸 수 있다고요. 요거까지 엮어가지고. 괜찮죠? 근데 여기 12번은 사실 이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얘 들어가는 내용일 뿐이에요. 요거 들어가는 내용일 뿐. 자, 그래서 12번은 좀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12번. 그죠? 두 실수 A, B가 있는데 A는 지금 현재 양수고요. fx는 x 플러스 4,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 플러스 1을 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놨지만 a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b, x가 a 마이너스 2보다 커놨을 때 그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구간에 따라서 뭔가 조정이 되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뭐 일단 문제 마저 읽어보면 얘가 지금 불연속이 1개. 그렇죠? 얘가 x는 C에서만 불연속. 그러면 잠깐만. 그럼 지금 얘가 언제 불연속이고 얘가 언제 불연속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깐만. fx랑 f-x는 좌우가 대칭되죠. 그렇죠? 똑같이 f 가지고 보고 있는 상태니까 일단 fx가 연속인지 아닌지부터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x는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인 걸 알 수 있어요. a-2는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b도 모르고 a도 모르기 때문에 얘가 지금 a-2 지점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얘를 어떻게 풀란 얘기냐? 그래서 밑에 쪽을 잘 봐줘야 돼요. 얘가 불연속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만 불연속인가? 그건 몰라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얘 좌우 대칭이라 그랬죠. 지금 이걸 딱 보고 이 통째로 함수가 우함수인 거 보여요? 얘를 딱 보고 바로 우함수인 걸 눈치채줘야 된다고요. 우함수, 기함수 판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봤을 때 그게 원래 거랑 똑같으면 우함수. 그렇죠? 왜? 좌우 대칭인데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보면 반대다. 기함수. 근데 똑같죠? 그럼 우함수. 우함수야? 좌우가 대칭되네. y축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돼. 뭐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 확실하고 얘는 지금 몰라요. 근데 봐봐. 마이너스 2가 지금 요 gx에서 그래 뭐 c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해보는 순간 어때요? 얘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면 무조건 좌우대칭이잖아요. 이게 2도 불연속이라고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좌우 대칭이니까 만약에 음수에서 불연속 튀어나오면 양수도 무조건 불연속이 하나가 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불연속 개수는 무조건 짝수게 나와야 돼요. 괜찮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 그쵸? 근데 홀수계 딱 하나만 불연속이래요. 잠깐만, 좌우대칭에서 혼자 튀는 거, 혼자 홀수계로 놀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잖아요. 괜찮아요? 0밖에 없다고요. 뭐야? 그러면은 0만 불연속이고 다 연속 나와야 되는구나. 그냥 C가 빵이구나.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C가 빵인 걸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자, 그러면 C가 만약에 빵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 GX는 얘 때문에 확실하게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한 상태에서 X가 마이너스 2 들어간 지점에서 얘는 연속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있는데? 그럼 잠깐만, 얘가 0에서 불연속이어야 돼. 근데 만약에 fx가 0에서 연속이라면 이게 0에서 불연속일 리가 있어요? 없죠. 그럼 뭐예요? 그나마 지금 여기서 불연속일 수 있는 지점이 a-2 지점이잖아요. 빵! 괜찮아요? a는 그냥 무조건 2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0, 0이니까 여기다 0, 0 집어넣으면 얘는 1. 그럼 b가 1이 아닌가 보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주면 된다고요. 불연속이어야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2에선 연속이에요. 괜찮죠? 그럼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2인 지점을 놓고 보면은 얘는 f-2니까 불연속인 상태예요. 그럼 얘는 f가 2인 지점이죠. 2인 지점이면 어때요? 이 지금 0이라니까. 양수는 전부 일치함수라고요. 괜찮죠? 얘는 지금 연속함수인 상태가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인데 얘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 연속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연속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려면은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지점 F2가 얼마로 나야 된다? 빵 나야 된다.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네. 그쵸? 마이너스 A 플러스 B네. 그게 빵이네. 그럼 B는 4네. 그쵸? 그래서 A, B, C가 2, 4, 빵. 그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12번은 넘어가고요. 자, 13번 한번 가볼게요. 난 솔직히 말해서 좀 미안해. 우리를 좀 과소평가한 것 같은데 난 13번 문제 거의 다 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여준 사람들이 다 풀었어. 너무 잘했어. 대단합니다. 굿이에요. 그쵸? 굿. 자, 그러면 13번도 간단하게 한 번만 볼게요. 어떻게 풀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거를 좀 잘 생각해 볼게요. 솔직히 지금 삼각함수와 도형의 관계에서는 원 나올 때가 좀 많이 어려운 거 맞죠? 그러면 그 원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잘 안 보이는 건 뭐냐면 닮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원 중에서 닮음 많이 쓰이는 걸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가장 닮음 많이 쓰이는 것 중에는 뭐가 있냐? 지금 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 그쵸? 이렇게 사각형 나올 때 이거 조심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괜찮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닮은 무대기로 나온다 그랬죠? 일단 1차적으로 대각선을 그어놓고 본다면 요호를 나타내는 원주각 당연히 똑같을 거고요. 당연히 이호를 나타내는 원주각 똑같아요. 그쵸? 둘이 닮음. 그렇죠.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으로 나오는구나. 마찬가지로 요것과 요것도 똑같이 닮음인 걸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닮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그래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가 그것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되죠. 이렇게 닮음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닮음이 얘만 있어요? 아니, 이것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느 경우? 만약에 얘가 알파라고 쳐봐요. 그러면 사각형 내접하고 있으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럼 평각이니까 얘도 알파. 그쵸? 자, 얘가 베타면은 얘는 파이 마이너스 베타. 그럼 얘도 베타.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닮음이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중등 때 나오는 공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길이 b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이 b가.
13번 문제는 이거 두 개를 다 쓴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바로 보일 수 있을지 그게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나는 아마 좀 많이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답률은 좀 높았어요. 생각보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좀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근데 A, B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요 길이가 지금 1대1로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선의 발을 또 내렸어요. 자, 이때 나오는 요 ADC에 관련된 길이가 2대 3이다. 그래서 나는 얘를 2K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3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쵸? 자, 그리고 요거 1대1인데 뭐 요거는 뭐 일단 내비둡시다. 그쵸? 뭐 A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AE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보니까 AE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보니까 지금 8가 나온대요. 반지름이 1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외접원이 어떻게 생겼어요? 요거를 다 지나가는데 이렇게 생겼겠지. 자, 근데 그걸 막상 그려놓으면 어때요? 요 F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얘 확실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무조건 지나갑니다. 그렇죠? 왜 무조건 지나가요? 왜 무조건 지나가지? 직각이잖아요. 괜찮아요? 직각. 그러면은 ADF를 지름으로 하는 원 삼각형의 외접원 아니면은 FEA의 외접원. 그쵸? 어차피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얘네 둘이 합쳐서 180도면 얘네 둘이 합쳐서 180도기 때문에 4개를 공통으로 지나가는 그 외접원을 그려놓으면 4개를 다 지나가니까 얘 외접원이랑 당연히 똑같은 거라고요. 괜찮죠? 그렇죠? 충분히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필요는 없지만 반지름이 1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가 지금 지름이잖아요. 얘가 2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거야. 괜찮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볼 게 뭐예요? 우리는 BCF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게 해달래요. 근데 방금 직각을 이렇게 2개 썼는데 또 쓰고 싶지 않아요? 그쵸? 어떻게 또 쓸 수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직각삼각형도 있고 이렇게 직각삼각형도 있지만 넓게 이직각삼각형도 있잖아요. 이렇게 직각삼각형도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CD, B의 외접원의 중심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CEB의 외접원의 중심도 여기 있겠죠. 그럼 잠깐만 요 지점을 기준으로 외접원을 그어 놓는다 그러면은 얘는 요 점을 또 다 지나간다고요. 괜찮죠? 요것도 다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는 지름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죠? 와, 닮음 나온다니까. 그쵸? 이렇게 닮음 나온다니까. 그쵸? 요 주황색 원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어차피 닮음이라고요. 괜찮아요? 그 닮음 잘 쓰면 어떻게 돼요? 2K 곱하기 5K는 얘 대 얘예요. 괜찮죠? 그렇죠? 자, 요거를 T라고 한번 잡아볼까? 와, 그러면 2K 곱하기 5K. 자, 그럼 얘는 T 곱하기 2T죠. 그렇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는 약분시켜서 본다 그러면 T제곱이 5K제곱. 그쵸? 요게 루트 5K인가 보다. 그렇죠? 일단 요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괜찮죠? 모든 애들의 길이비가 다 튀어나왔네.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어디였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딱 CF, BCF, 그죠? BCF.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그렇죠?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요 삼각형하고
이 두 삼각형 두 개 어떻다고요? 아, 원 안에서 나와 있으면 얘는 둘이 닮음이라고요. 닮음. 괜찮죠? 닮음. 그렇죠? 아, 얘랑 얘가 둘이 또 닮음이구나. 괜찮죠? 둘이 닮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봐봐요. 이거의 외접원과 이거의 외접원은 둘의 닮은 비만 알면 끝나죠? 그쵸? 근데 이미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어요. 1이라고. 괜찮죠?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주황색원 아니에요. 주황색원 아니고 얘의 닮은 비만 구해주면 된다고요. 주황색원은 아닙니다. 그쵸? 근데 한번 봐봐요. 얘랑 얘랑 닮음 얼마지? 닮음 얼마예요? 그쵸? 아예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 삼각형이랑 지금 닮음이었는데 닮은 비가 몇 대 몇? 1대 루트 5라니까 괜찮아요? 그쵸? 지금 다시 한번 이쪽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AD 이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ABC 삼각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2K 루트 5K 그죠? 얘는 지금 5K 2 루트 5K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만약에 요각을 X라고 한번 해볼게요. XX 그 다음에 요각을 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여기 점 그럼 얘가 이 점이죠? 괜찮아요? 그럼 얘는 지금 닮음인 걸 아니까 닮은 비가 얼마라고요? 2K 대 2 루트 5K 1대 루트 5 괜찮죠? 루트 5K 대 5K 그죠? 1대 루트 5 괜찮죠? 1대 루트 5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뭘 할 수도 있어요? D랑 BC 그쵸? 이걸로 D랑 BC의 길이 B도 1대 루트 온 걸 알 수 있다고요. 괜찮죠? 그러면 D랑 BC의 길이도 1대 루트 온 걸 아는데 그럼 잠깐만 이 삼각형 어차피 닮음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DF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DF BCF 그죠? 삼각형 BCF 그죠? 이거 길이 B도 또 1대 루트 5라고요. 괜찮아요? 길이 B가 닮은 B가 괜찮죠? 그럼 얘는 길이 B가 1대 루트 5니까 이거의 외접원의 반지름도 1대 루트 5란 얘기예요. 근데 얘 반지름이 1이잖아요. 그럼 얘 반지름은 루트 5란 얘기죠. 그러니까 답이 5파이. 괜찮아요? 이해돼요? 오케이. 왜냐면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잡았어. 자, 지금 우리가 구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닮음들을 이용해서 본다면은 얘랑 얘 닮음인데 이거의 외접원 아니다. 이거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죠. 근데 둘이 닮음이죠. 얘 외접원 반지름은 1이잖아요. 닮음인데 근데 1대 루트 5라며. 그럼 얘 외접원의 반지름은 1이니까 얘 외접원의 반지름은 루트 5겠죠. 그러니까 넓이는 5파이. 괜찮죠? 괜찮을까? 아닌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답이 그래서 3번이에요. 얘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요거는 조금 지울까? 요 지워도 돼요? 요거 지워도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14번도 한번 줘볼게요. 14번, 올킬. 올킬인 것 같은데. 올킬. 그쵸? 자, 14번. 자, fx가 4분의 1 x-6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양수 k가 있습니다. 자, 그때 gx라는 함수는 구간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fx, 하나는 efk 마이너스 fx. 그쵸? fx가 fx가 x가 k보다 작을 때 얘는 x가 k보다 커 같을 때. 지금 이 식이 보고 바로 보여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요거 알아야 됩니다. 요거 알아야 돼요. 얘를 딱 보고 머릿속에서 뭔가 파노라마처럼 뭔가가 펼쳐져 나가야 돼요. 자, 뭐예요? 대칭이죠, 대칭.
대칭. 자, 왜 대칭인지 간단하게 한번 좀 볼게요. 자, 1이라는 지점을 4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 그러면 얼마예요? 뭐 7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 3만큼 갔는데 또 3만큼 가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아우 뭐야 대칭이니까 중점이지. 둘도 하면 8 나오면 되지. 얘 가운데 2배 괜찮죠? 가운데 2배로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이라는 지점을 A에 대해서 대칭했다. 그럼 얘는 얼마냐? 똑같이 중점이니까 둘도 해서 2A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A-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X를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럼 당연히 얘는 뭐예요? 둘도 해서 2A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2A-X.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함수도 다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와, 만약에 fx를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면 f 2a-x로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자, 얘는 근데 그게 아니죠. 뭐예요? 얘는 y축과 관련된 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우리가 만약에 y 값을 갖다가 y는 아니다. k 몰라 k에다가 집어넣었다 라고 한다면 둘도 해서 k 나오면 되죠. 2k-y 그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괜찮죠? 둘도 해서 2k 들어가주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얘가 y고 여기가 fk라면 둘도 해서 EFK 나오면 되잖아요. EFK. 그러니까 얘는 지금 EFK-y라고 잡아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fx를 y는 fk라는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그러면 얘는 y는 EFK-fx. 그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괜찮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가 k, fk라고 칠게요. 그렇죠? 자, 여기 y는 fx예요. 그럼 얘는 요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EFK-fx? y는 fk에 대해서 위아래를 뒤집어 버린 상태라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얘가 y는 EFK 빼기 fx로 나온다. 그렇죠? 이 대칭성 엄청 많이 쓰잖아요. 지금 수능에서도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다만 좀 난이도가 높은 데서 쓰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를 한 번만 좀 봐봅시다. 이 그래프를 딱 봐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우와, 뭔가 하늘 위로 날아다녀. 알았어. 고마워. 자, 그래서 요거 그래프는 0과 6을 근으로 가지는 삼차함수. 그쵸? 0. 그쵸?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y는 fx. 그럼 케이스를 한 번만 좀 나눠볼게요. 만약에 k값, k는 양수라 그랬어요. k보다 작을 때는 fx 그대로 가지만 k보다 커나틀 때는 뒤집어 버린다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k값이 그래. 요거부터 좀 써볼까? 얘는 6. 요게 2인 건 알잖아요. 괜찮죠? 자, 그럼 만약에 k값이 0과 2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왼쪽은 그대로 가겠죠. y는 fk가 얘가 되겠죠. 얘를 기준으로 다 뒤집어 버린다고요. 괜찮아요? 요게 gx구나.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극점이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끝. 괜찮아요? 극대 2개 나오죠? 그죠? 극대가 2개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 말고 다른 것도 더 봐줘야 되겠죠? 지금 우리는 극대인 걸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얘는 알파1, 얘 알파2. 괜찮아요? 2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몇 개 더 그려봅시다. 만약에 더 오른쪽으로 k값이 이동한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k가 더 커진다. 2보다 작은 건 어차피 더 넣어봤자 의미 있어요?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k가 2인 경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첫 번째 k가 0보다 크지만 2보다 작은 상태는 어차피 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k가 2인 경우도 한번 봐볼까? 그렇죠? k가 2인 경우. 그럼 얘가 지금 k, fk. 그렇죠? 그럼 얘보다 작을 때는 그대로 가요.
왼쪽, 아니 얘는 지금 FK예요. 그쵸? 현재 F입니다. 자, 얘만 뒤집어져서 가잖아요. 그쵸? 와! 그럼 얘는 극대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극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얘 알파1. 괜찮죠? 오케이, 알파1. K가 2일 때는 알파1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감소 상태에 있는 경우 중에서도 일부 좀 가볼게요. 자,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여기가 6이고요.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K가 2보다 크지만 6보다 작은 상태를 한 번만 봐볼게요. 그럼 이 중에 어딘가가 되겠죠. 근데 다 똑같겠죠. 어디를 잡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K를 여기로 잡아봤어요. 자, 그럼 얘가 K인 상태로 잡았다. 그럼 얘는 그 왼쪽은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왼쪽은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근데 오른쪽이 어떻게 된다? FK에 대해서 뒤집어 버린다. 그렇죠? FK에 대해서 뒤집어 버린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또 극점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와, 얘 2랑 6밖에 안 나오네. 그냥 맨날 2랑 6이에요. 그렇죠? F 알파1은 그냥 맨날 2 집어넣은 함수 값이기 때문에 8. 그렇죠? 얘 맨날 2,8이라고요. 괜찮아요? 알파1은 2고요. 무조건 이 경우에는 알파1에서의 함수값은 8로 나올 거라고요. 괜찮죠? 얘는 알파2가 무조건 6이고 그때 함수값은 때에 따라서 다르죠. 이거 어차피 2K 나올 거니까. 그렇죠? K 2배. 오케이? K 2배로 나올 거예요. 자, FK의 2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것도 좀 한번 가볼게요. 한 번 또 가서 자, 2랑 6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극소가 되는 경우 K가 6인 경우로 한 번만 좀 잡아볼게요. 그럼 K가 6인 경우면은 얘를 기준으로 왼쪽은 그대로고 나머지 오른쪽은 뒤집어져서 내려가죠. 그쵸? 자, 얘는 알파1이 지금 어디까지 간다라는 말은 딱히 없구나. 그쵸? 뭐라 그럴까? 알파1, 그쵸? 요 지점이 알파1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서 이번에는 X가 더 커져서 자, K값이 6보다 큰 경우도 한 번만 볼게요. 그렇죠? 그럼 K가 6보다 크다 어딜 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자, 요런 걸 기준으로 왼쪽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렇죠? 이게 K 지점의 함수값이 극대보다 큰지 작은지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왜? 얘가 지금 Y는 FK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K값이 극대보다 위에 있으면 위에서 내려가는 것 뿐인 거죠. 어차피 극대 지점은 두 개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알파2는 무조건 K 지점에서 나온다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딱 봤을 때 불연속. 와, HK는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 다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 불연속 지점에서 함수값을 다 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맨 처음에는 어때요? 알파1과 알파2에 관련된 걸로 들어가요. 그러면 K값이 봐봐요. 이 둘의 함수값을 계속 더하는 게 H값이잖아요. 괜찮죠? 그러면 어차피 얘는 올라갈 때 함수값 그대로 연속적으로 가겠죠? 미분 가능으로 가겠죠? 괜찮죠? 그럼 얘도 뒤집어 올라가는 값이 얘 값에 따라서 뒤집어지면서 가겠죠? 당연히 연속 나오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알았어.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HK 맞나? 그렇죠. 이걸 가지고 K라고 한번 해봅시다. HK. 아니다. 왼쪽에다가 아예 써보자. HK. NHK? 미안. HK. 자, HK가 만약에 0과 2 사이로 나왔다. 0과 2 사이로 나왔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K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그죠? 원래 함수값 그대로 간다고요. 그렇죠? FK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얘 무조건 6이잖아요. 그쵸? 6 집어넣은 거. 그러면 그때 함수값은 뭐예요? 알파2, 알파2는 지금 6이고 FK 있잖아요. FK의 2배로 나올 거라고요. 괜찮죠? 얘 지금 EFK 나올 거예요. FK고 FK 2배 뭐야? 그냥 FX 3배네. 자, 이게 미분이 불가능해요? 불연속이에요? 그럼 연속이잖아요. 그쵸? K값에 따라서 계속 연속적으로 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K가 2인 경우도 한 번만 봐봐요. 자, K가 2인 경우는 어떻죠? 딱 하나밖에 없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와, 얘는 F6의 2배예요. F6의 2배. 괜찮죠? F6의 2배. 자, 그래서 얘는 EF6이 될 거예요. 괜찮죠? 뭐야? F6의 2배가 아니고, 뭐야? F2의 2배, F2의 2배. 실수. F2의 2배, F2의 2배. F2의 2배. 그렇죠? F2의 2배. 괜찮죠? 이거 2 한없이 가까워지면 얘는 F2의 3배예요. 얘는 2배고. 괜찮죠? 딱 봐도 불연속인 거 보이죠? 일단 좌칸하고 함수값은 무조건 달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서 K값이 2보다 큰 상태. 어디까지? 6보다 작을 때까지. 그렇죠? K가 2부터 6 사이면은, 일단 이 집어넣었을 때는 똑같네. 그죠? 일단 F2는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알파2 지점에서의 함수값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야? 0이었잖아. K 지점의 함수값 2배라고요. 괜찮죠? EFK예요. 물론 이때 K값이 얘랑 얘는 지금 달라요. 그렇죠? 다르지만, 얘 2 집어넣는다. 2에 한없이 가까운 우극한으로 본다 그러면은 3F2. 얘도 2에 정확한 3F2 똑같죠? 이거 좌칸으로 똑같아요. 괜찮아요? 좌칸으로 똑같습니다. 함수값만 달라요. 함수값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K가 6인 경우도 한 번만 좀 볼게요. K가 6인 경우는 요 상태네요. 그쵸? 뭐 하나밖에 없네. 뭐야? 그냥 F2 하나 나오고 끝나죠. F2 하나. 자, 그래서 얘는 지금 K값이 6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한다면 그쵸? 6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연속이 되는데? 괜찮죠? 왜? 어차피 K가 6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6은 0이잖아요. 얘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죠? 그러면 당연히 좌극한, 6의 좌극한과 함수값은 똑같게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K가 6보다 큰 상태도 한 번만 봅시다. 자, 그러면 K가 6보다 큰 상태면 지금 이 상태는 일단 F2는 확정. 그렇죠? F2 확정에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 K 집어넣었을 때 값. 이건 지금 뭐지? 그냥 FK죠. 괜찮아요? 그냥 FK. 2배도 아니고 그냥 FK예요. 이해되죠? 6보다 큰 지점의 함수값 그대로 나온다고요. 와, 그러면 6의 좌극한 빵 나오죠? 6의 국한 빵 나오죠? 6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F2로 나오죠? 그렇죠? 연속인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불연속일 수 있는 지점은 뭐밖에 없어요? 2인 경우밖에 없으니까 베타가 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베타가 2가 되겠고 나머지 H베타면은 H2네. 그렇죠?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베타가 2니까 인테그랄 어디 갔더라? 문제가 요구하는 게 어디다 쓰지? 미안해. 여기다 쓸게. 인테그랄 베타 플러스 1 2베타 플러스 1 그죠? H베타 뭐 이런 거 나왔다. 이게 지금 HX DX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는 지금 베타가 2니까 H2 플러스 2 집어넣었으니까 3부터 5까지 HX DX 뭐야? 3부터 5까지면 그냥 얘죠? 요거. 그래서 얘는 지금 H2는 EF2에다가 그쵸? 3부터 5까지 저기 F2 플러스 EFX 그쵸? EFX 그러니까 여기 FXC 그냥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쵸? 그냥 요것만 적분해서 계산해주면 될 거예요. 계산은 좀 생략할게. 괜찮죠? 오케이? 자, 그리고 15번. 얘는 그쵸? 점화식 하나 또 집어넣었어요. 끝까지 점화식을 포기 못하겠어. 미안해. 자, 그래서 이거 지워도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뭐라 그럴까? 저 혹시 이거, 미안해. 너무 힘들지. 안 끊겼지? 요새 자꾸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생겨서. 자, 그러면 15번도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15번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일부러 좀 라이트하게 넣고 있어요. 내 예상이야. 이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지금 대다수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점화식 문제가 나올 것 같기는 하다.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예전처럼 어렵게 내진 않을 거다.
모르지. 뭐 장담 못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딱 이 정도까지만 연습하자라는 거야. 15번까지. 내가 봤을 땐 어려봤자 이 정도가 한계일 거예요. 점화식 문제. 그러니까 버리기에는 좀 아깝다는 거죠. 버리기에는. 자, 그러면 15번 문제를 딱 한번 봐보면 뭐가 있을까? an 플러스 1. 자, an-3, an 플러스 n이에요. 자, n이 양수일 땐 빼주고 음수일 때는 지금 더해준다. 그렇죠? 0까지도 똑같이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그걸 가지고 a4 빼기 a7이 1이래요. 모든 정수 a1의 값을 구해달라. 뭐야, 그럼 4부터 7까지 먼저 하고 나중에 역추적으로 1까지 가주면 되죠. 어차피 갈 거니까 a1부터 써 놓을게요. 어차피 나는 수영도로 갈 거니까. 그렇죠? 그럼 A4부터 시작합시다. 왜 주어져 있는 게 A4랑 A7이니까. 그렇죠? 뒤로 가는 건 쉬운데 앞으로 가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 7 사이에서는 4부터 출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모르니까 일단 A4라고 갑시다. 그럼 둘로 나뉘겠죠. 첫 번째, 양수인 경우. A4가 양수인 경우는 빼주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음수인 경우 A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존 값인 n값을 한 번 더 더해주죠.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얘는 요게 지금 양수예요. A4가 3보다 큰 상태라고요. 그럼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4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다만 0보다 큰 거죠. 그렇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쪽도 똑같이 간다 하면 얘는 올라간다 하면 이게 지금 양수죠. A4가 마사보다 큰 거. 마사보다 큰 거. 그죠? A4가 마사보다 큰 거. 다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 여기서 다 쓰면서 가도 상관없어요. 다 쓰면서 가도. 그쵸? 이러면 절대 실수가 안 나오기는 하겠네. 귀찮잖아요. 일단 한번 다 써볼게요. 그죠? 이거 조건은 조금 이따가 확인하고, 위로 올라가면 30 빼주네. A4 빼기 6. 그렇죠? 내려가면은 n 더해주죠? 5 더해주니까 A4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얘는 3 빼줘요. A4 플러스에. 얘는 지금 n 더해주니까 A4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A7까지 갔다. 위로 가면 또 빼요. A4 빼기 9가 되겠고, 더했다. 6 더하겠죠? A4 나오겠네. 그쵸? 자, 그럼 얘는 올라갔다. A4에다가 3 또 빼니까 마일. A4에다가 6 더하니까 8. 그쵸? 얘는 지금 3 빼니까 2. 6 더하니까 7. 그쵸? 3 빼니까 6. 6 더하니까 15. 그쵸? 이렇게 되겠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A4 빼기 A7이 1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A7이 A4 빼기 1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A4 빼기 1이 지금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얘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아예 안 되니까. 그쵸? 몇 개 어차피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3칸 간다 그러면은 2의 세제곱 8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얘가 맞으니까 나머지 다 안 되잖아요, 지금 막. 1 차이 나는 거 없잖아요. 그쵸? 다 안 되니까, 이쪽 계 보러 간다 그러면, A4는 양수. 그쵸? 그 다음에 A4는 그래도 3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올라간다면은 얘가 지금 양수죠. 얘가 양수. 근데 잠깐만, 벌써 A4가 양수인데, 그럼 얘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지. 그쵸? 얘밖에 없다고요. 얘밖에. 괜찮아요? A4가 될 수 있는 값은 지금 0, 1, 2. 그쵸? 요거밖에 없어요. 0, 1, 2. 그죠? A4가 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반대로 역추적으로 한번 좀 해봅시다. 그럼 위로 올라갈 때는 반대로 가니까 3을 더하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n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위로 올라갈 때는 3을 더해주고요. 밑으로 내려갈 때는 3을 더해주고요. 밑으로 내려갈 때는 n을 더해주는데 n은 기존의 이 n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3을 빼준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3 더해주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n 빼주죠. 그러면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올라갈 때 3 더합니다. 내려갈 때 2 빼주죠. A4 빼기 2요. 그쵸?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는 3 더해줘요. 내려갈 때는 n 빼주는데 n이 1밖에 없어요. 그쵸? n이 1이에요. 자, 얘도 올라갈 때 3 더해줍니다. 내려갈 때는 n 빼주죠. 자, 얘도 지금 올라갈 때는 3 더해주고요. 내려갈 때는 n 빼줍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는 3 더해주고요. 내려갈 때는 n 빼주게 되겠네요. 괜찮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을 한번 봐봐요. 자, A4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0과 3 사이였어요. 그쵸? 단어 볼게. A4가 0이라면 얘는 9, 14, 13, 9, 12, 8, 얼마야? 7, 3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다 양수잖아요. 그쵸? 다 양수예요. 자, 그러면은 기존의 양수면 그냥 다 빼고 갔어야 돼요. 얘는 양수니까 뺀 거 맞죠? 요 밑에 애들은 다 음수여야 된다고요. 밑에 애들은 다 음수여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요즘 다 한대요. 괜찮아요? 그쵸? 아, 얘가 음수가 아닌데 어떻게 더하냐 이거예요. 0까지는 그래도 되더라도. 괜찮죠? 잠깐만, 나 이거 뭔가 좀 잘못 썼나?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우와, 나 잘못 썼다! A4가 0, 와우! 다 틀렸네, 미안. A4에다 0 써놓는다 그래놓고서, 0 더하기 9지, 미안해. 5, 4, 0, 3, 마일, 미안해, 틀렸어. 좋은 쇼로 한번 구경했어, 미안해. 오케이. 자, 그래서 위에 건 양수, 아래 건 음수 나오면 된다고요. 괜찮죠? 양음,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양음, 그렇죠? 양음 0까지는 돼요. 양음 되죠? 양음 이거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9, 4, 0, 3, 마일, 마륙 이렇게 된다. A4가 0이 안 되지 않아요? 응? 0보다 크다고 미안해. A4가 0이 안 되는구나. 좋은 쇼를 봤어. 나 진짜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우와! 우리의 집중력을 보기 위해서 미안해. A4가, 미안해. 이런 경우로 10, 6, 5, 그 다음에 1, 4, 빵, 마일, 마오. 그쵸? 다시 한번 위에 거는 양수. 아래 건 음수여야 돼요. 위에 건 양수, 아래 건 음수여야 돼요. 위에 건 양수, 아래 거는 음수여야 돼요. 0까지는 됩니다. 자, 위에 거는 양수, 아래 건 음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괜찮죠? 얘가 지금 되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만약에 찜찜하다 그러면 한 번 더 가주면 돼요. 그쵸? 여기에 들어가서 그게 정말로 따라 내려가는지 10, 7, 양수니까 또 내려가죠? 그쵸? 4, 1 맞잖아요. 그렇죠. 얘는 진짜로 되는 게 보여요. 5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A4가 2라면 어떻게 되냐? 얘는 지금 11. 얘는 얼마지? 7, 6, 2, 5, 1, 빵. 마사.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위에 거는 양수, 아래 건 음수, 위에 거 양수, 아래 거 음수, 위에 거 양수, 아래 거 음수, 위에 거 양수, 아래 거 음수. 그렇죠. 요거만 된다고요. 괜찮죠? 일단 시작 자체가 얘. 여기서 또 검증 더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4가 3인 경우도 똑같이 보면 얘는 12, 3 더하면 8, 7, 3, 6, 2, 1, 마삼.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어차피 일씩 더 늘어나는 것 뿐이니까. 그쵸? 그럼 얘는 양음, 양음, 양음. 나 못 빠졌나? 양음, 미안해. 양음, 양음, 양음.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괜찮아요? 양수 맞잖아요. 양수 맞죠? 오케이. 그래서 요게 지금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 그죠? 얘는 지금 요 상태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싹 다 더해주면 돼요. 동그라미 친 애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 좀 넘어가서 16번, 17번 넘어가주고요. 그 다음에 18번. 18번 같은 경우는 얘도 넘어갈게요. 이거 문제 그냥 SM 빼기 SM-1이에요. 그죠? SM 빼기 SM-. 오케이. 자, 18번은 저기 지금 왼쪽 거 딱 보자마자 AN이 2n-1인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2n-1. 넘어가도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19번. 와, 19번을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엄청 틀렸죠? 아, 이거 괜찮을까? 아, 지워도 되나? 오케이. 아, 이거 답 틀렸나, 혹시? 맞겠지? 자, 아니면 따지러 와. 자, 아무튼 18번. 아, 19번. 19번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 보는 거라서 좀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VT는 2t세제곱 빼기 9t제곱 플러스 n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K1, K2, 4. 이 상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1부터 K1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그렇죠? 1부터 K1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아우, 얘 그래프는 일단 냅두고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거야. 1부터 K까지의 위치 변화량이면 이런 거 괜찮아요? 그렇죠? 위치의 변화량이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는 거잖아요. 아, 이거 어제 부정적분이 X니까. 그렇죠? K1일 때 위치에서 1일 때 위치 빼주면 되네. 이게 위치 변화량 맞잖아요. 델타 X. 괜찮아요? 델타 X.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1부터 K2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그냥 정의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X, K2 빼기 X1. 그렇죠? 얘가 더 컸으면 좋겠대요. 아우, 컸으면 좋겠대.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X1 지워놓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K1일 때의 위치가 K2일 때의 위치보다 크다. 그쵸? 결론은 뭐예요? K1보다 K2가 크다면 K1의 X값보다 K2의 X값이 더 작은 상태야. 이게 뭐예요? 감소함수의 정의죠? 괜찮아요? 이게 감소함수의 정의잖아요. 1부터 4라는 그 구간 안에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K1, K2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감소함수의 정의가 뭐였어요? 원래 감소함수의 정의가 큰 거 넣으면 작아진다. 이 감소함수의 정의잖아요. 그 감소함수의 정의가 뭐냐 그랬을 때 F'X가 0보다 작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정의가 아니라고요. 괜찮아요? 감소함수 정의는 얘만 정의예요. 얘만. 이것만 정의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내 친구 이름이 철수야. 근데 별명이 찰스야. 그러면 친구한테 찰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친구는 알아듣지. 근데 이름이 찰스는 아니죠. 그치 별명이지. 괜찮아요? 딱 그 정도라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감소함수의 정의는 얘가 맞는데 그럼 도대체 F'X는 어디서 나온 거냐? 미분이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는 어차피 완만한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때는 음수로 봐주면 되는구나. 괜찮죠? 등호 넣잖아요. 왜? 요런 것 때문에. 그쵸? 요거 0일 때 그죠? Y는 X 마이너스 X세죠. 그쵸? 얘 같은 경우. 얘 어때요? 기울기 빵인데? 기울기 빵인데 감소하나? 이걸 보면은 모르겠죠? 그쵸? 이걸 보면 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애매한 건 항상 어떻게 들어간다? 이걸로 판단 못해요. 얘는 야매래니까. 정의가 얘잖아요. 이걸로 판단해줘야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X가 0인 지점이 함수가 빵! 좌극한 어때요? 수렴값은 0이지만 실제로 양수잖아요. 0의 바로 왼쪽 점. 괜찮죠? 오른쪽 점. 수렴값은 0이지만 오른쪽 가는 순간 무조건 작아진다고요. 괜찮죠? 수렴값이 0인 것 뿐인 거지. 한마디로 0인 지점은 왼쪽보다 작고 오른쪽보다 크니까 0조차도 감소 상태에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괜찮죠? 엄밀하게 이거에 속하는 게 맞다고요. 애매할 땐 정의를 판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어떻게 한 거예요? 등호 넣어준 거잖아요. 그쵸? 등호 넣어준 거. 야매지만 그래도 최대한 잘 써먹고 싶으니까. 그쵸? 얘로 안 통하면 정의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지금 뭐로 볼 수 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미분 가능한 함수네. 그렇죠. 미분 가능한 함수네. 그래서, 얘는 VT가 0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언제? T가 1부터 4 사이에서. 그렇죠. 그래서, 얘만의 최대값을 가지고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돼요. 괜찮죠? 그럼 잠깐만. VT의 최대를 가야 되니까 VT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겠고, VT의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당연히, 얘 도함수 알아야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쵸? 그럼 얘는 6T로 묶어주면 T 빼기 3. 0과 3에서 극점을 가지는, 이렇게 생긴 상태인가 보다. 그쵸? 이게 Y는 VT. 그쵸? 자, 그럼 얘가 0, 얘가 3,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4까지. 그쵸? 1부터 4까지. 이게 전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이게 전부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들어가니까 점이어야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봐줘야 돼요. 그죠?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n-7이죠? 그쵸? 4 집어넣으면은 n-16. 그쵸? 그쵸? n-16. 4 집어넣으면은 얘보단 얘가 지금 9가 더 커요. 얘보다만 위쪽에 x축 놔주면 되겠다. t축 괜찮죠? 그래서 n-7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n은 최대 7까지 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알았어. 얘 너무 길다. 그쵸? 너무 길어. 이번에 좀 어려워서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0번도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봐볼게요. 20번도.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오케이. 자, 20번에서는 지금 fx가 어때요? x가 음수인 경우에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가 양수인 경우에는 2x제곱 마이너스 1. 그쵸?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요 gx식을 딱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2분의 fx 플러스 절대값 fx. 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지? 간단하네. 그래프라도 한번 그려볼까? 그죠? 그려볼 수 있어요. 간단하니까. 그래서 x 플러스 1. 그 중에 음수 쪽만 나오네요. 2x 제곱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겠네요. 괜찮죠? 자, 얘는 빵꾸, 얘는 점. 이거 0 되는 지점이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쵸? 자, 현재 요게 fx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거 지금 뭘 봐야 되는 거야? 그래, 얘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거 많이 본다고 얘기했죠? 이 수열할 때도 계속 얘기했죠? f 더하기 절대값 f. 그쵸? 이게 수열에서도 많이 나온다니까? 꼭 연습해줘야 돼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자, 항상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보면 돼요. fx가 0보다 커 같으면 절대값은 무의미. 그래서 2분의 2fx니까 얘는 fx 그대로 가는구나. 함수값이 양수면 그대로 가는구나. 그럼 만약에 fx값이 음수로 나오면 이거 마이너스 붙여서 가니까 얘는 그냥 빵. 괜찮죠? 그러면 gx는 어떻게 돼요? 양수인 경우는 그대로 가겠죠. 음수인 경우는 그냥 죄다 빵 나온다고요. 그쵸? 요게 지금 gx구나. 이렇게 생겼네. 그쵸? 이렇게 생겼구나. 딱 불연속이 0밖에 안 나옵니다. 0밖에는 불연속 안 나오고요. 미분 불가능이 지금 마이너스 1과 루트 2분의 1 두 군데서 미분 불가능도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t가 x는 0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대요. 또 나왔어. 이놈의 불연속 곱하기 연속. 그쵸? 너무 중요하다니까. 자, 얘는 뭐예요? fx 0에서 지금 연속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fx 흰 거 보더라도 0에서 불연속이죠. 그러면 잠깐만. 얘가 x가 빵일 때는 얘는 g-t예요. 그렇죠? x에다가 빵 집어넣어주면 얘는 f0고 얘는 g-t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연속 판단은 얘 우칸 좌우칸까지만 생각해주면 된다고요. 주변까지 판단해주면 되는 거니까. 괜찮죠?
근데 지금 G도 어때요? G도 불연속이 0밖에 안 나와요. 우와, 그럼 여기서 T가 0인 경우랑 아닌 경우만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T가 0이면 불불이에요. T가 0이 아니면 연불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자, 이미 여기에서 지금 뭐라 그랬지? T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T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첫 번째 T가 일단 빵인 경우로 봅시다. T가 만약에 빵이면은 불불이에요. 그쵸? 그럼 얘는 좌욱한 우욱한 함수값 다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F0 플러스 G0 플러스 F0 마이너스 G0 마이너스 F0 G0 다 구해서 똑같은지 봐줘야 된다고요. 불불은 방법이 없어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지금 와 그냥 FG에 다 0 기준으로 봐주는데 F0 플러스는 마일 G0 플러스는 빵. 괜찮죠? 자, 그 다음에 F0 마이너스는 지금 1이에요. G0 마이너스도 1이에요. 와, 벌써 안 되잖아요. 얘는 지금 위에 빵인데 얘는 지금 1이잖아요. T가 0인 경우는 일단 X가 0에서 그냥 100% 불연속이라고요. 괜찮죠? 이미 좌욱한과 우욱한이 다르잖아요. 아웃! 그렇죠? 안 됩니다. 자,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 뭐예요? T는 일단 0이 아닌 경우로 봐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T가 0이 아니면 얘는 그냥 무조건 평이동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T만큼 평이동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무조건 G는 X가 0인 지점에서 연속이라고요. 괜찮죠? 무조건 G는 X가 0인 지점에서 연속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X가 0인 지점에서 얘는 불연속이고 얘는 연속으로 나오는구나.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이게 연속이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불연속 지점에서 연속인 애가 빵 나와야죠. R 곱한 게 통으로 빵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G-T가 빵 나와야 되는구나. 괜찮죠? G-T가 빵 나와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G에서 마이너스 T 집어넣어서 빵 나올 수 있는 건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T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T의 최소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T 입장에서는 최대를 구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T는 그대로 간다 그랬을 때 최대가 얼마?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T는 최대가 루트 2분의 1이다. 그래서 T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봐줘야 되는 최소값 얘가 최소죠? 얘가 P라고요. 그래서 P제곱은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리고 21번 한번 좀 가볼게요. 너무 길지? 힘들다. 잠깐 쉬어. 쉬어. 5분만? 잠깐 쉬어. 5분만? 알았어. 미안. 잠깐 5분만 쉬었다 갈게. 미안. 5분만.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지금 아까 전에 쉴걸. 미안. 31분. 오케이. 미안. 잠깐만 쉴게요. 저 질문 있는 사람. 뿅. 자, 그러면 21번하고 22번 좀 볼게요. 이거 오늘 거 생각보다 좀 너무 오래 걸리긴 한다. 그쵸? 내가 좀 말이 또 많은 것도 또 있긴 했는데. 호호호. 자, 21번 문제는 지금 fx가 2분의 1에 x-4n 제곱 플러스 2분의 n. 그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fx가 y는 39분의 5x랑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한대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어차피 얘는 2분의 n이라는 거, n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양수 쪽에서 점근선이 일단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2분의 n 몰라. 2분의 n, y는 2분의 n. 자, 그리고 얘는 감소함수가 될 겁니다. 그쵸? 딱 4n 집어넣었을 때가 밑이 상관없이 1로 나오게 되는 애가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쵸?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39분의 5x가 있어요. 자, 요거랑 만나는 지점이 현재
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또 뭐예요? 모든 자연수 m에 대하여 fx는 m과 만나는 그 근 중에서 알파보다 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m이라는 게 뭐 몰라. 2분의 n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m 값이 1인 경우가 밑에 있다. 안 만나죠. 해가 아예 없죠. 그럼 만약에 m 값이 2인 경우도 만약에 없다. 뭐 이렇게 나갈 거야. 그럼 결국에는 2분의 m보다 큰 어떤 자연수 m 값을 기준으로 만나는 근이 있는데 그 근이 어때요? 알파보다 큰데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교점의 y좌표랑 2분의 n 사이에 자연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 지금 m과 만나는 경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보다 위에서 만나면 되는 거죠. 얘보다 위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그때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값 정리를 쓰는 걸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니, 애초에 우리가 알파를 못 구하는데, 그렇죠? 못 구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2분의 n이라는 값이 얼마가 나오기는 하겠죠? 뭐 n값에 따라서. 걔보다 바로 위에 있는 자연수 값으로 교점 구했는데 그게 얘보다 위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괜찮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네. 2분의 n이 자연수인지 아닌지.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봐주면 되겠죠? 얘가 만약에 자연수면은 얘보다 1 더 큰 값의 교점이 알파보다 작게 나오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2분의 n이 자연수인 경우로 한번 볼게요. 그럼 n이 짝수가 될 거야. 괜찮죠? 이해되죠?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자연수인 상태야. 그러면 얘보다 바로 위쪽에서 만나는 m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그 근이 큰 상태. 당연히 뭘까요? 얘보다 1 더 큰 거겠죠? 괜찮죠? 그래서 얘는 y는 2분의 n 플러스 1인 상태가 그나마 m 중에서 교점이 제일 큰 걸로 나타나질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값을 알파랑 비교할 필요 있어요? 알파를 모른다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역전현상만 보여주면 된다고요. 그쵸? 그냥 2분의 n 플러스 1이랑 39분의 5x 만나는 교점구에서 얘 x좌표가 얘보다 그냥 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끝이에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사이값 정리예요. 사이값 정리. 되게 잘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n 플러스 1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교점을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에 x-4n제곱 플러스 2분의 n이 2분의 n 플러스 1로 만나줘야 되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1일 때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왜냐면 점근선보다 1 더 큰 상태 값이 지수가 빵 되는 상태니까. 괜찮죠? 4n 콤마구나. 지금 이 지점의 x좌표는 현재 4n인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4n 콤마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잡아냈으니까 이제 얘를 잡아내자. 그럼 얘랑 2분의 n 플러스 1이 만나는 거. 그러면 그때 x좌표는 어떻게 돼요? a 몰라 그대로 냅두고 5분의 39, 2분의 n 플러스 1, 콤마 2분의 n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두 x좌표 4n과 얘를 놓고 그냥 얘가 더 작으면 되는 거 아니냐. 괜찮죠? 이렇게 끝내주면 됩니다. 자, 근데 봐봐요. 지금 이 근이 얘보다 그러면 작다라는 건 아는데 등호는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항상 등호는 따로 생각해줘야 되죠.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알파보다 큰 해가 없다 그랬지 알파랑 같은 해는 나와도 되죠? 얘는 등호 넣어도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4n은 작거나 같다. 요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10분의 39n 플러스 5분의 39.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자, 그럼 얘는 좌변으로 넘기면 이거 10분의 40n이잖아요. 넘기면 10분의 n이죠. 따라서 n값은 7, 8보다 작거나 같다. 와, 그럼 이건 7, 8개, 78개 다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짝수개만. 그렇죠. 짝수개만. 왜? n이 짝수인 상태니까.
아, 그래서 39개. 그쵸? 짝수는 다 되니까 39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도 똑같이 한 번만 봅시다. 그럼 n이 홀수인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똑같이 몰라. y는 2분의 n이라는 값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 5분의 39x 나온다고 쳤을 때,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얘는 n이 홀수인 상태예요.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3이라고 친다면 2분의 3. 얘 바로 위에 있는 자연수는 뭐예요? 0.5 더한 거죠? 0.5 더한 거죠? 괜찮아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5면은 2일 때 만나는 근이 그나마 교점의 x좌표가 제일 클 테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다가 선을 그어볼게요. 자, 이게 처음으로 올라가는 상태라고 쳐봅시다. 그럼 얘보다 얼마 더 더하는 거예요? 0.5. 그죠? 2분의 1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y는 2분의 n에다가 2분의 1 더했으니까 2분의 n 플러스 1. 괜찮죠? 2분의 n 플러스 1. 왜? 얘는 3.5, 4.5, 5.5 이런 거니까 0.5 더한 상태로 가져야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얘도 똑같이 한 번만 잡아볼게요. 요 점과 요 점 중에 x좌표 얘가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니까 2분의 1에 x-4n 제곱. 요게 지금 2분, 플러스 2분의 n이 2분의 n 플러스 1로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2분의 n은 지워놓고 난다면 2분의 1 나오면 되겠네. 괜찮죠? 얘가 지금 1 나오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x좌표는 4n 플러스 1이에요. 요 지점의 x좌표는 4n 플러스 1이구나. 그렇죠? 얘는 2분의 n 플러스 1이 되겠고요. y좌표는. 자, 그럼 마찬가지로 y는 39분의 5x랑 만나는 요 근 가지고 대소비교를 들어갈 거니까 똑같이 39분의 5x가 2분의 n 플러스 1. 에라 모르겠다. 그냥 5분의 39로 다 나눠버릴게요. 그럼 얘 x좌표는 5분의 39, 2분의 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 그렇죠? 이렇게 될 거니까 똑같이 얘도 요 x좌표가 요 x좌표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4n 플러스 1이 그대로 들어가면 10분의 39n 그 다음에 2분의 1 곱했으니까 10분의 39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10분의 1n. 자, 1 넘겨서 빼주면 10분의 얼마지? 29. 이렇게 되겠죠? 그럼 n 값은 29보다 작거나 같구나. 다 되는 거예요? 아니, 홀수계. 그렇죠? 홀수계. 그래서 1부터 29까지 홀수면 15개죠. 괜찮아요? 그래서 15개. 그래서 39랑 19 더했으니까 답이 54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핵심은 사이값 정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지수로 구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기울기 이용해서 들어가는 문제도 있지만 그 교점을 구하는 문제도 있지만 정수 조건 많이 이용한다니까. 괜찮죠? 정수 조건. 딱 y좌표가 정수인 거 이용 되게 많이 한다고요. x까지 정수는 잘 안 쓰고 둘 다 정수면 너무 조잡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y만 정수로 잡으면서 하나씩 다 들어가게 만드는 거. 제일 많이 나와요. 딱 그렇게 두 가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 됐고요. 그 다음에 22번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오케이. 자, 22번 한번 봐볼게요. 솔직히 22번도 문제가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뭐 쉽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왜? 기본기만 잡혀져 있으면 푸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는 뭔 소리지? 감도 안 잡히던데? 그쵸?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한 표현 방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뭐냐면 최고체계 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어요. x네 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자, 문제가 뭐예요? a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AF'(A)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A 값만이 라지 집합의 원소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라지 B라는 집합은 어떻게 생겼죠? 얘는
b를 원소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커놨다. f 프라임 bx 맞나? 그죠? f 프라임 bx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이런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렇죠? 뭔 소리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나서 가를 한번 봤어요. A 교집합 B가 지금 0과 1이에요. 나 조건까지 보고 싶지만 한번 다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가나 조건이 나왔다 그러면은 보통 수능 출제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나 조건을 먼저 해석해야 가 조건을 풀 수 있게 만든다고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야비하게 그렇게 안 해요. 가 해석을 먼저 해야 나가 보이게끔 문제를 만든다고요. 얘를 먼저 써줘야 돼요. 그럼 잠깐만. 둘 다 딴 건 모르겠는데 0 집어넣어서 1 집어넣어서 등호 성립하고 0 집어넣어서 1 집어넣어서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에다가도 0, 1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식은 뭐예요? 뭐야? 0 집어넣으니까 F0은 0 F 프라임 0. 0. 그죠? 일단 요식 하나 알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1도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죠. F1은 1 F 프라임 1. 1은 함수값과 기울기가 지금 똑같은 상태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에서도 놓고 본다면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커놨다. 0 집어넣으면 f 프라임 0x예요. 자, 이게 항상 성립. 항상 성립합니다. 그쵸? 자, 네 번째 똑같이 1 집어넣어보면 fx는 f 프라임 1 x보다 커놨다. 이게 지금 항상 성립한다. 라고요. 괜찮죠? 와,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얘가 정리되지 않으면 나는 아예 못 들어가요. 나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몰라, 4차 함수인데 0 집어넣었을 때 0 나오겠지,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수식적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지만 자, 0,0을 일단 지나가요. 그리고 1은 함수값과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잠깐만. 1이 함수값과 기울기가 똑같다? 0,0 지나가는데? 1인 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쵸? 자, 근데 그 지점에서 기울기가 함수값과 똑같대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는 0,0에서부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거 지금 분모 1로 본다면 1부터 f1. 그렇죠?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괜찮죠? 오케이. 한마디로 이 직선상에 접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되죠? 자, 두 개만 가지고 지금 그래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걸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fx는 f'0보다 f'0 x보다 항상 커놨다. 무슨 뜻이죠? 이게 항상 성립한다? 좀 헷갈리는데? 일단 0 집어넣으면 등호 성립하네. 그죠? 등호 성립하네. 근데 이거는 0 지점에서의 기울기 이 직선. 그쵸? 잠깐만. 얘보다 커놨다. 지금 얘가 0에서 접하는 상태라고요. 괜찮아요? 근데 얘도 똑같죠. 그럼 뭐야? f'1에서 x면은 걔 아까 원점 지나가는 애라 그랬잖아. 얘도 항상 성립한다 그랬어요. 결론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0과 1에서 둘 다 접하는 애가 될 거라고요. 괜찮아요? 이게 가조건의 해석이에요. 와, 그럼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한번 봐봅시다. fx f'1x. 자, 이게 항상 성립한다 그랬어요. 자, 요거랑 fx f'0x 항상 성립한다 그랬어요. 헷갈리잖아. 그죠? 헷갈리죠? 그럼 헷갈리면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몰라. 다 좌변으로 빼볼게요. 이게 0보다 항상 커놨다. 괜찮죠? 수식으로 들어가도 된다고요. 수식으로. 그러면 얘는 지금 4차에서 1차 뺐으니까 4차인데 얘 0 집으면 0 나오잖아요. 그쵸? 얘 지금 gx예요. gx라고 적으면
일단 G0가 빵이에요. 4차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 GX가 0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는데 양수밖에 안 나오는데 죄다. 이게 안 접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3중근도 안 돼요. 무조건 짝수중근이에요. 괜찮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그 얘기라고요. 그러면 잠깐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만약에 넘겨서 본다 그러면 fx 빼기 f'1x가 0보다 커놨다. 그쵸? 그럼 얘랑 다른 함수 아니냐? 그래 뭐 다른 함수 맞아요. 다른 함수 맞아요. 요거를 갖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hx라고 한번 쳐볼게요. 어차피 0 집어넣으면 또 빵 나온다니까. 그쵸? 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f1이 f'1과 지금 똑같잖아요. 괜찮죠? 얘 지금 H1도 빵 나온다고요. 우와! 잠깐 HX는 4차에서 1차 뺐는데 4차 함수 최고치 계수가 1인 4차 함수인데 걔가 지금 그래 요거는 그냥 빼도 돼요. 요건 빼도 돼요. 괜찮죠? 요 빼도 0과 1에서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오는데 둘이 지금 이미 0인 지점값 가지고 있다고. 괜찮아요? 이해되죠? 이렇게 된다니까. 이해돼요? 이거 그냥 딱 보고 x제곱 x-1제곱 그냥 이거 나온다고요. 이해되죠? 오케이. 와 그럼 잠깐만 fx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에 x-1제곱에다가 f'1x를 더한 걸로 생각할 수 있구나. 괜찮죠? 근데 잠깐만 얘도 비슷한데? 무슨 뜻이에요? 0인 지점에서 순간배열과 1인 지점에서 순간배열이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공통으로 접하는 상태라고요.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는 0과 1에서 지나가는 직선과 공통으로 접하고 있는 함수지 않냐.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상태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조건을 한번 볼게요. 물론 얘는 있어요. f'0x. 그쵸? 이게 지금 이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요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무슨 뭐 P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렇죠? PX라고 잡아보면은 그 P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는 몰라요. 오케이.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조건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조건을 보면은 fx제곱과 플러스 xfx 빼기 2x제곱은 0. 이게 양근 음근 다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근 음근 다 갖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딱 봤을 때 통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건 그냥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렇죠? ff 2x 마이너스 x fx 플러스 2x랑 fx 빼기 x는 빵. 이 근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얘가 빵이거나 얘가 빵인 걸로 근을 구해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fx가 마이너스 2x랑 만나는 근. 그렇죠? 여기는 모든 근. 또는 fx가 x랑 만나는 모든 근. 이거 다 합쳐서 양근과 음근 모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 fx 그래프를 기준으로 x랑 마이너스 2x 그래프를 그리면 무조건 양수랑 음수에서 교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일단은 이 상태에서는 그럼 마이너스 2x를 그려보면 어때요? 교점 음근 나오네. 괜찮죠? 그럼 y는 x랑 뭐 선 연결 한번 해볼게요. y는 x랑 이게 안 만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이해되죠? 그럼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게 뭐예요? 요게 지금 px잖아요. 그죠? px. 이게 f'0, f'1. 괜찮죠? 얘 f'0과 f'1에 관련된 게 1보다 그러면 크면 되는 거예요? 안 되겠죠? 괜찮아요? 자, 오른쪽에다가 조금만 더 한번 가볼게요. 조금만 더 그려서 y는 x랑 y는 마이너스 2x가 있어요. 방금 맞지만 그 px 값이 기울기 1보다 큰 상태. 이건 지금 양근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뭘 생각할 수 있어요? P가 1보다 작은 상태를 좀 생각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Px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그죠? P 값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0에서 접하겠죠? 근데 0에서 기울기의 양수인 상태라고 일단 본다면 얘는 지금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접하고 갔다가 뭐 몰라 극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가니까 양근이 안 나올 리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P값은 1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럼 잠깐만. 1은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죠. 1이어도 되죠. 어차피 접하니까. 괜찮죠? 양근은 나올 수 있다고요. 등호 들어가 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작아지면 또 어떻게 하냐요? 아까 마이너스 2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또 따로 검증해봐야 된다는 거야. 일단 마이너스 2보다 큰 상태라고 쳐볼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작은 경우로 한 번만 또 봅시다. 세 번째, P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상태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Y는 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그쵸?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더 크면 얘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괜찮죠? 와, 그럼 얘는 지금 4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돼요? 얘보다 다 크고 나타야 되는 거잖아요. 쭉 내려오다가 0에서 접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접하고 올라간다고요. 그죠? 얘랑 접하고 올라간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양근 나오는 데는 지금 지장이 없어요. 뭐 마이너스 2x랑도 만나고 두 개 만나고 그 다음에 x랑도 만나고 괜찮죠? 근데 은근히 있어요? 안 나오잖아요. 노란색하고 주황색이 안 만나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는구나 라고 봐줘야 돼요. 그러면 잠깐만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게. 그럼 만약에 이거 마이너스 2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2면 그냥 0근만 나오고 음근 안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될 수 있는 건 P값이 이것만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정리했었던 게 뭐예요? fx는 x제곱, x-1의 제곱 플러스 px였죠? 이때 P값은 다시 한번 마이너스 2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F3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30번 9, 9, 4, 36, 3P. 최대 얼마? P가 1일 때. 그래서 39가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죠. 물론 초반 해석이 좀 어려운 건 맞아요. 이 가해석이 좀 어려운 건 맞아요. 가해석을 통해서 이 4차 함수가 직선에 공통으로 접한다. 이것만 뽑아낼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오케이? 이거 원래 확통하고 미적분까지 지금 한꺼번에 좀 설명을 할까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조금 이따가 바로 영상으로 찍어서 최대한 빨리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시간은 남았는데 뭔가 조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게 그렇죠. 우리가 오늘 판서가 마지막이야.